대한해협해전의 역사적 의의가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만약에 이때 양 600명의 특전대를 태운 북한 함정이 부산에 상륙했더라면 부산은 점령당했을 것입니다. 당시 부산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로 이들과 싸울 수 있는 부대가 없었습니다. 이 전투 덕분에 북한군의 후방 침공을 막아 유엔군과 무기, 탄약, 장비 등 병참물자가 부산항으로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만 남은 상태에서 항구는 부산항 한 곳만 남았습니다. 전쟁 발발 5일 후인 7월 1일에 처음으로 미 제24사단 21연대 스미스대대 406명이 들어왔습니다. 7월 3일에 미 군함이 수많은 군수품을 싣고 부산항에 들어왔고 4일에 미 21연대, 19연대, 그리고 포병연대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낙동강 방위선을 지켜주는 부대와 탄약들이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곳이 적에 의해서 점령당해 미군과 유엔군 그리고 탄약 등 보급물자가 공급되지 못했다면 낙동강 방어선은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메가더 사령부에 정보요원으로 배속되어 6.25 전쟁 중에 첩보 활동을 하다가 3차례 부상을 입었고 적의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도 했던 노만 존스는 1991년에 한국작전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대한해협 전투를 설명하면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 사건이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전쟁의 분수령이 되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해군연구소에서 2007년에 한국전쟁과 미국 해군이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이 책의 제1편 해양력과 부산교두보 방어를 쓴 토마스 커틀러 미 해군대학 정치전략과 교수는 이 글에서 이후 부산은 한반도에서 연합군의 최후 보루가 되었으며 또한 증원 병력과 물자의 주요 도입항이 되었다. 백두산함의 승리는 그것들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그만큼 중요했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제2편 바다로부터의 공격을 저술한 커티스 우츠 국방정보국 역사관은 북한군에 맞서서 싸워 승리를 거둔 한국군 부대는 단 한 개 부대가 있었다. 라고 백두산함을 소개하면서 이것은 중요한 항구를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로 입증되었으며 유엔군이 한국에서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정전 60주년을 기하여 미국 해군 작전의 역사, 한국전의 저자 제임스 필드는 하버드 대학에서 학사, 석사, 그리고 역사학 박사를 받은 사람인데 그도 백두산함 구입과 대한해협 전투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제가 쓴 이 책 백두산함 6.25 바다의 전우들, 바다에서 함께 싸웠던 전우에 대한 노병의 회상록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명림 씨가 쓴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이라는 책에서 보면 그가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 한국전쟁에 관한 미국 자료와 러시아 자료를 찾던 중에 1950년 6월 24일 북한인민군 문화부 사령관 김일이 인민군 해군 육전대 빨치산 특수부대 600명에게 인민군 남진에 호응하여 부산에 돌입하라고 명령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전 해군 장병이 돈을 모아서 군함을 마련한 것, 전쟁 발발 하루 전에 진해항에 돌아온 것, 그리고 수평선에서 올라오는 검은 연기를 확인할 마음이 들었던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신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독립과정을 봐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일본과 전쟁을 해서 독립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군은 700만 대군이었습니다. 우리 독립군은 10,0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독립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943년 11월 27일에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제스가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모여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 영토를 독립시킬 것을 선언하는 카이로 선언이 있었지요. 이때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11월 28일부터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미국과 영국이 소련의 스탈린을 만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협의했습니다. 이후 미국과 영국은 소련과 많은 회담을 했고 1945년 2월 4일 이탈리아가 항복하고 독일이 패전의 기미가 보이자 다시 미국, 영국, 소련, 삼국의 거두들은 흑해 연안 크림반도의 휴양도시 얄타에서 비밀리에 독일 패배 이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얄타 회담에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소련의 스탈린에게 대일본 전쟁에 참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소련과 일본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상태였기 때문에 참전이 쉽지 않았습니다. 스탈린은 전쟁 참여의 대가로 러일 전쟁 때 빼앗긴 사할린과 북해도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만주 관할권도 달라고 했지요. 그리고 한반도를 통째로 점령하겠다고 했습니다. 루스벨트가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5개월 후인 7월 26일에 열린 포츠담 회담에서 루스벨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미국도 한반도에 들어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승만 덕분입니다. 얄타 비밀협정이 있었다고 하자 이승만은 미국에 가서 떠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부산과 인천 등 항구가 중요하다고 해서 미국이 한반도에 들어와 반이라도 차지하겠다고 했지요.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성립된 것은 기적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대한해협 전투나 백두산함 이야기 등은 우리가 자라면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전투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역사 교육이 잘 안 되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동경 제2중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국 역사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북에서 1947년까지 역사 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6.25 때 망했습니다. 1950년 당시에 전 세계의 독립국가가 91개국에 불과했습니다. 유엔 회원국은 60개국에 불과했고요. 그런데 67개국이 6.25 전쟁 당시에 한국을 지원했습니다. 유엔 참전 16개국, 의무 지원 5개국, 물자 지원과 전후 복구 지원 46개국, 총 67개국이 대한민국을 지원했습니다. 공산국가를 제외하고 세계 전체가 한국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전 세계가 공산주의자들의 적화 야욕을 저지한 세계 자유수호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는 기네스북에 오른 일입니다. 외교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6.25 전쟁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고 한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로 세워졌다는 언급도 빠졌습니다.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역사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나라가 세워질 때 유엔이 관여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유엔의 자손이라는 말도 합니다.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1947년부터 남한에서 활동을 하면서 1948년에 총선거에 대한 감사 활동을 통해서 국제적인 공인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탄생을 주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김구 주석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써서 대한민국을 세워봤자 인민군이 들어오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6.25 전쟁 때 유엔이 돕지 않았으면 망했을 것입니다. 김구와 김규식은 남북 선거를 자주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동부의 역사를 보면 공산당과 합작한 정부는 모두 후에 공산화되었습니다. 이승만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일부에서는 1946년 6월 3일에 있었던 이승만의 정읍 발언을 근거로 남쪽에서 단독 정부를 먼저 세워서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다고 탓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먼저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소련은 이미 1945년에 북한 인민정부 수립 요강을 발표하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있기 4개월 전인 2월 8일에 북한 단독 정부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고 위원장에 김일성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토지개혁법을 발표해서 북한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에 김일성은 20개 정강 정책을 발표해 이미 북한에는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북한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이제라도 남한에 단독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남한이 정부 수립을 위해서 국론을 모으고 있던 중에 이미 북한에서는 나라의 틀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북한에서는 1946년 8월 10일에는 민법이 만들어지고 8월 28일에는 노동당이 창립되었고 11월 3일에는 도시 군 인민위원회 선거가 있었으며 12월 6일에는 화폐를 개혁했습니다. 1947년 12월 20일에는 조선 임시헌법 초안이 통과되었고 1948년 2월 10일에는 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남한에서 선거가 있기도 전에 이미 북한은 나라를 다 만들었는데 남북 분단의 원흉이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역사를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이 선택한 심부름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증거가 재헌 의원들이 모인 첫 회의에서 기도로 시작했던 것만 봐도 알지요. 1948년 5월 10일 선거로 뽑힌 198명의 재헌 의원들이 5월 31일에 첫 회의를 시작했어요. 아직 국회의장도 뽑기 이전이니까 회의를 주재할 임시의장으로 뽑힌 이승만이 이런 말을 했어요.